자, 이번에는 그 바이패드의 새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패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 만들고, 자, 모션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피겨 모드로 제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클래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지금 유니트 셋업이 센티메타로 제가 바꿀게요. 센티메타. 자, 이 시스템 유니트 셋업 안에 있는 것도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밖에도 바꿔줘야 돼. 디스플레이 유니트 스케일에도 바꿔줘야 되고, 그래야지. 자, 디스플레이 유니트 스케일은 밖에서 여기 센티메타, 메타 이렇게 단위가 나오는 걸 말하고, 시스템은 실제 이 맥스가 어떤 단위를 사용할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스피어 같은 거 만들 때 여기 센치가 나오죠. 예. 자, 다시 자, 바이패드에 돌아와서 자, 스트럭처에서 자, 이 캐릭터의 키를 170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170이면은 지금 요게 한 눈금이 10이죠. 그래서 10하고 7칸을 더간 요런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인체 사이즈로 맞춰주고 스트럭처를 나왔습니다. 피겨 모드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새키를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맥스에서는 오토키와 새키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오토키는 클릭하고 우리가 물체를 바이패드는 자, 물체를 10프레임으로 옮기고 이렇게 옮기면은 자동으로 키가 생깁니다. 오토키가 눌러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이패드의 경우에는 0프레임 키가 안 생긴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다시 0프레임에서 키를 생성시켜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죠. 그리고 20프레임에서도 원하는 자세만 만들면은 자동으로 키가 생깁니다. 그 다음 새 키는 자, 새키 여기 있는 새키 방식이나 자, 여기에 있는 새키는 똑같습니다. 먼저 30프레임 가서 특정 원하는 자세를 바꿔주고 자, 오토키가 안 눌러져 있기 때문에 키는 안 생겼죠. 이 상태에서 키를 직접 눌러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자, 이렇게 하고 자, 0프레임에서 키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먼저 0프레임에서 새 키를 눌러주면은 자, 이쪽 키가 생겼죠. 그 다음에 10프레임에서 다시 새 키. 자, 이렇게 하면은 새 키는 직접 클릭을 해 줘야지 키가 생긴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그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 T12라는 게 있습니다. 자, T12. 자, 애니메이션의 동작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 T12의 조절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이 키 인포의 전체적인 그 메뉴를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팔을 이렇게 올리는 이쪽은 제가 지워버릴게요. 키를 다. 자, 이렇게 지워버리고 자, 이쪽만 팔을 올렸죠. 자, 이렇게 이렇게 팔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자, 손만 한번 확대시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손의 키가 0프레임에도 키가 있고
20프레임에도 키가 있습니다. 자, 먼저 0프레임의 키. 0프레임의 키는 프레임 0의 첫 번째 키라는 거죠. 0의 첫 번째 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자, previous 키로 가고, 자, next 키. next 키는 두 번째 키고 20프레임이 있다는 겁니다. 앞에 쪽으로 가려면은, 자, previous 클릭을 하면은 첫 번째 키 0프레임 있는 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키 0프레임에 있는 키에 대한 위치 값입니다. 이 위치에 키가 있다는 거죠. 이 위치에 물체가 있다는 거죠. 즉 손바닥의 위치가 여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 여기에 손바닥이 있다는 겁니다. XYZ의 이 지점에 손바닥이 위치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곡선은 모션을 좀 더 자연스럽게 잡기 위해서 이 부분이 필수적인데 지금 한번 팔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팔을 들고 멈추는데 우리가 애니메이션 법칙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팔을 들고 딱 끊어져 버리면 안 되죠. 자연스럽지가 않죠. 그래서 부드럽게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 키를 복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물체가 살짝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여기에서 실제 멈추어야 할 위치는 여기인데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죠. 자, 이것을 우리가 오버슛이라고 한다고 제가 예전에 수업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 오버슛을 한번 볼게요. 오버슛, 동작을 멈추기 직전에 실제 멈추는 위치보다 진행 방향으로 좀 더 진행되는 동작을 말한다. 물체가 부드럽게 멈추기 위해서는 진행 방향으로 조금 더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 부드럽게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부드럽죠. 그런데 이렇게 오버슛이 가능한 이유는 자, 이 부분이 곡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 easy to easy from은 우리가 slow in, slow out 개념으로 배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30프레임의 키예요. 30프레임에 있는 세 번째 키인데 이 30프레임의 세 번째 키로 들어오면서 점점 동작이 느려진다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빨라지죠. 그래서 여기보다 여기가 점점 느려진다는 거죠. 이 부분에 키에 가까워질수록 느려진다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슬로우 이지 프롬은 마찬가지죠. 이 키에서 나갈 때 여기에서 이쪽으로 멀어질수록 어떻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30프레임에 가까운 부분에서는 동작이 느리다가 멀어질수록 동작이 빨라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easy-to와 easy-from을 많이 사용을 하기보다는 이 텐션 값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텐션 값은 자, 물체를 이렇게 자, 오버슛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는데 이 오버슛이 자, 이렇게 텐션 값을 높여가지고 텐션 값을 높이면은 이 T12 곡선이 직각이 됩니다. 자, 30프레임일 때 직각이고, 자, 두 번째 키인 20프레임일 때 텐션 값이 이렇게 직각이면은 오버슛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오버슛이. 그래서 오버슛을 얼마나 많이 만들까라는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이 텐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텐션을 40 정도 주고 30프레임에서도 텐션을 40 정도 주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25일대의 오버슛보다 약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동작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오버슛을 가질까를 결정하는 것은 이 텐션 기능의 조절함으로 인해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션을 만들 때 이 오버슛을 자연스럽게 물체 동작을 멈추게 할 때는 이 텐션 값을 반드시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